2025년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모순점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연간 35만 8천 명.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숫자죠. 맞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은 정말 뭐랄까 호황이어야 하잖아요. 네, 문전성시를 이뤄야 정상이죠. 근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의 장례식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심지어 2025년 7월에는 제주대병원까지요. 네, 16년이나 운영하던 장례식장 사업을 접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에요.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왜 장례식장은 위기를 맞고 있을까? 네,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답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대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장례식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장례 문화와 산업이 들어서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장례식장,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장례식장 하면 육개장을 떠올리시는데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아예 육개장 장사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아, 정말요? 네, 빈소대여료는 사실 손님을 모으기 위한 수단에 가깝고 진짜 수익은 음식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와, 근데 숫자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과거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이윤율이 82%에 달했다고 해요. 82%요. 네. 이게 잠깐만요. 18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경황 없고 슬플 때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웠겠죠. 서울대병원이 3년 반 60억, 충남대병원은 77억 원을. 와, 장례식장만으로 벌어들였다니. 그 음식 매출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과거에는 장례 한 건당 평균 조문객이 한 150명 정도 왔거든요. 150명이요? 꽤 많이 왔네요. 네. 1인당 음식값을 그냥 3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450만 원. 주류까지 더하면 5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었죠. 3일장 빈소대여료가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그렇죠. 음식이 왜 핵심 수익원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업 모델이었네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사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핵심 전지였던 조문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기폭제는 코로나19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문객 수가 딱 제한이 됐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진짜 문제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조문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문제군요. 네. 150명이 오던 장례식에 이제는 한 30명에서 50명만 참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료에서는 네 가지로 짚어주더라고요. 핵가족화, 인간관계의 변화, 현대인의 시간 부족,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인식 변화. 저는 특히 그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SNS로는 수백 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내 장례식에 와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아, 이제는 부고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모바일로 조의금을 보내는 걸로 조문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카카오톡에 조의금 전용 봉투까지 생겼을 정도니까요. 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조문객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조문객을 받는 공간 없이 가족끼리만 조용히 입관식을 하고 바로 화장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3일장도 6개장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한 상조업체는 코로나 이전에는 1%도 안 되던 이 무빈소 장례가 지금은 30%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30%요? 와, 거의 세 집 중 한 집은 네, 엄청난 변화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이유. 역시 비용이 가장 클까요? 비용이 크죠. 2천만 원 가까이 들던 장례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드니까요. 정말 많이 줄어드네요.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는 사람도 없는데 빈소만 덩그러니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죽음들도 늘고 있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직장과 고독사 이야기요. 네. 직장은 원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서 장례 절차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부모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2024년 고독사 사망자도 3,92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장례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과거의 표준이었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 평범한 장례식이 줄어들고 시장이 양극단으로 쏠리고 있어요. 양극단이요? 네. 한쪽에는 수백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가 다른 한쪽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장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장례요? 1억 원짜리 장례식은 대체 어떤 건가요? 호텔급 시설에서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VIP 서비스요? 네. 개인 전용 빈소는 물론이고 육개장 대신 셰프의 코스 요리가 나오고요. 발레 파킹, 전담 장례 코디네이터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고인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제작해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유가족은 그냥 슬퍼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동네의 평범한 장례식장들은 이런 양극화 흐름 속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죠. 전통산업이 이렇게 위축되는 동안 그럼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또 떠오르고 있겠네요. 바로 데스테크. 죽음과 기술의 결합이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추모 서비스예요. AI 추모 서비스요? 네. 고인의 사진 한 장이랑 한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AI가 고인의 모습과 목소리로 가족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리메모리 같은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와, 국내 대형 상조업체도 이 서비스를 상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AI로 복원돼서 딸 결혼식에 축사를 해준다. 이게 근데 과연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데스테크의 핵심적인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기술은 고인을 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추모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전혀 없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 사회의 감성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추모 방식뿐만 아니라 유고를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화장률이 94%에 육박하는데 이 화장에도 환경 문제가 있다고요. 네, 화장할 때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시신을 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 심지어 버섯 균사체로 만든 관으로 매장하는 버섯관 같은 것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버섯관이요? 네. 한국에서도 2025년 1월부터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되었고요.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정리해보니까 사망자 수는 느는데 장례식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네. 핵가족화와 개인화로 조문객이 줄고 비용이나 형식이 얽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빈소 장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 결과 장례시장은 1억 원대 프리미엄 서비스와 200만 원대 최소 비용 서비스로 양극화되고 그 빈자리를 AI 추모 서비스 같은 데스테크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친환경 장례가 채우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의 변화가 아니에요. 장래의 의미가 공동체의 의식에서 개인의 추모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래의 장래를 위해 매달 돈을 내는 이 상조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분석한 것처럼 전통적인 3일장 모델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상조 회사가 폐업했을 때 10명 중 4명은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당신이 대비하고 있는 죽음의 모습이 미래의 당신이 실제로 맞이할 죽음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